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등비급수입니다. 우리가 몇 페이지야? 32페이지.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뭐 문제를 풀면서 조금씩은 다뤄왔던 거라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한급수 관련해서 잠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무한급수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대로 뭐라고 하는 거야? 항을 무한히 더하면 된다고. 우리가 요 AN에서 끊는 거는 우리가 수원에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끊지 말고 이제 계속 더하자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표현 방법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시그마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어떤 거지? 그 항을 무한히 더하자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SN, 일반합 SN에서 n을 계속 키우자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n을 계속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미트라는 기호니까 리미트 밑에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무한급수는 수열의 극한이 된다는 얘기지. 뭐 SN의 극한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수열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얘가 그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이 급수라는 내용이 좀 어려워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거 정도만 하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어떤 거지? 이거. 그러니까 무한급수가 주어지면 AN의 극한값이 0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0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얘라고 보시면 되지. 뭐 AN의 극한값이 0이야? 그러면 SN을 구한 다음에 SN의 극한값을 따져봐야 되지. 이걸 가지고 수렴하면 어디에 수렴하는지, 아니면 뭐 이게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판정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만약에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냥 바로 얘는 발산해,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 우리가 지금 하는 그 무한 등비급수는 일반항이 등비수열인 거지 뭐. AR의 n-1제곱이래.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수열의 극한할 때 이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고 하자. 얘가 수렴할 조건이 첫째 항이 0이 되든가 공비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됐었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급수에서는 문제가 좀 된다고 한 거지. 어떤 게 문제가 돼? 요 1이 문제가 돼. 1. 저기서 공비 r이 1이 돼 버리면, 그러면 a에는 a가 되는 거잖아. 근데 a가 뭐든 간에 a를 무한히 더하면 얘는 자동으로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 발산하게 된다고. 그래서 급수에서는 a가 아무리 작더라도 걔를 우리는 무한히 더할 거라서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급수에서는 r이 1인 경우도 제외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첫째 항이 0이 되든가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으면 된다. 이 조건 다시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무한 등비급수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걸 먼저 생각하면 돼? 첫째 항이 우리 좀 전에 본 거 0인가 아니면 공비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가. 근데 첫째 항이 0인 경우는 거의 볼 일이 없지 뭐. 얘는 0이면 그냥 0이잖아. 그래서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뒷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지. 해당이 되면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SN의 극한값을 구해서, 근데 SN의 우리 그 수열에서 일반합 SN 어떻게 된다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잖아. 여기서 R의 범위가 요 범위이기 때문에 R의 n제곱은 어떤 값에 수렴한다고? 요거 0에 수렴할 거잖아. 그래서 리미트 SN을 구해봤더니 1-R이 되더라. 1-R에 수렴하더라. 그런 얘기. 다음에 얘가 만약 공비가 요 범위를 벗어나면, 요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발산이라고 판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됐나? 우리 그렇게 따지면 된대. 그러면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우리가 지금 했던 게 요 내용들인 거지. 요 내용들 거의 매번 나오니까 자주 나와.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래. 일단 우리는 뭐만 따지면 된다. 공비 r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서의 그 공비가 어떻게 되지? 1에다가 뭘 곱해야 -3분의 1이 나오는 거야?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 a는 1이고 공비 r이 -3분의 1이네. 요거까지 알 수 있는 거지. 바로 알 수 있어. 이거.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무한 등비급수의 어떤 값에 수렴한다고? 1-R분의 A램에 A에 수렴할 거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3분의 1분의 얼마? 1 계산하시면
통분 3분의 4분의 1 역수니까 이게 그래서 4 뒤집어주면 4분의 3 되겠네. 됐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1, 2, 4, 8. 그럼 여기서의 공비는 얼마? 1에다 뭘 곱해야 2가 나오는 거야? 2네 곱하기 2. 그럼 이건 공비가 2잖아. 우리가 공비가 2가 되면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 뭐 그렇게 판정하시면 된다. 됐고, 밑에 우리가 문제 1번, 2번을 풉시다. 음, 1번에 1번 2 루트 2 1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앞에 보통 두 개만 보면 되지 뭐. 2에다 뭘 곱해야 루트 2가 나오나? 루트 2분의 1이지. 우리가 2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그럼 여기다 우리가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 루트 2가 나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면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수렴하겠네. 어떤 값에 수렴한다? 우리가 아까 계속 1-r분의 a잖아.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얼마? 2.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2. 나머지 계산은 해보시고 생략. 그 다음 2번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1에다 뭘 곱해야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2지. 한 번 더 확인해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2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공비 첫째 항은 1이고 공비 r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발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요 n 밑에 있는 게 공비잖아. 그럼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잖아. 요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수렴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얘는 1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요. 첫째 항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 되겠네.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까지만 해볼까? 1 플러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4번 4번 얘는 우리가 일단은 지수를 똑같이 만들자고 한 거잖아. 이 마이너스 1을 먼저 처리를 합시다. 처리하면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얘는 2 곱하기 2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럼 공비가 n 밑에 있는 게 공비라고 했으니까 공비 r이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바로 발산. 이렇게 하면 돼. 2번에 1번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그럼 우리가 첫째 항이 아까 뭐라고 했지 여기? 첫째 항이 0이 되든가 또는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든가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그럼 첫째 항이 0인가? 0이 아니잖아. 그럼 공비가 여기서 공비가 어떤 거? 1에다 뭘 곱해야 마이너스 3x가 나오는가? 마이너스 3x 아니야. 그럼 공비 r은 마이너스 3x.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3x가 1보다 작아.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요 지금 값이 절대값이 똑같잖아. 그럼 여기다 이런 놈들은 마이너스 1 양변을 곱해도 부동화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3x, 3 뭐 이렇게 1.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 x가 3분의 1보다 작다 된 거지. 이렇게 하면 된대.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보시면 공비를 찾읍시다. 공비가 얼마야? 1에다 뭘 곱해야 얘가 나오나? 요거 2분의 1 마이너스 x, 요 놈이 그냥 공비가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첫째 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공비 r이 2분의 1-x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돼. 양변에 2를 곱합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x가 2보다 작다. 우리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요놈들의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뭐. 그 다음 양변에 2를 더하자. 그럼 마무리 x는 따라서 x의 범위는 얼마? 2를 더하자매 x 3보다 작다. 범위는 이런 범위가 나올 거야. 됐나? 이렇게 됐고, 다음 예제 2번. 일단은 체크는 하시고요. 중요한 건 2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그냥 1번도 근데 우리가 문제 풀다가 자꾸 틀려. 너무 쉽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조금 이제 고민할 부분이 있으니까 둘 다 좀 잘 보셔. 1번 문제 보시면 1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런 거지 뭐. 얘는 우리 문제 좀 풀다가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얘를 이렇게 쪼갤까? 쪼개주면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얘 합쳐.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얘를 분배하고 싶은 거지. 저렇게 같이 합쳐놓으면 모르겠네 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n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풀어 시그마를 분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어떤 거야? 이거 마지막 거지 뭐. 분배, 시그마 분배. 우리가 시그마 분배를 하려면 우리 무한급수의 성질,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수렴할 때만 쓸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떤 수열이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냥 분배하려고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지요? 근데 지금 같으면 얘가 수렴하는지 잠깐 확인하고 분배하는 거지. 우리가 봤잖아. 무한 등비급수. 그럼 공비 r이 1보다 작아. 수렴. 얘도 4분의 3 1보다 작네. 수렴.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따로따로 분배하시면, 그래서 지금 분배 그럼 따로따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 그럼 얼마가 된다? 1-r분의 a 1-2분의 1분의 a 2분의 1 플러스 1 공비 4분의 3분의 첫째 항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첫째 항 그냥 n에다 1 집어넣으면 된다고.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은 네. 이렇게 2번은 여기서 나쁜 애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애야? 얘야. 얘 코사인 n파이라고 하는 거. 나쁜 애.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야?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이 일반항을 봅시다. 얘가 등비수열이야? 아니잖아. 이게 코사인 n파이 때문에 등비수열이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코사인 n파이가 뭔데 얘가? 몰라. 그래서 뭐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이 됐는데 뭔가 잘 모르겠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 한 거지? 합으로 풀자고. 합으로 풀어봐. 그럼 SN을 한번 구해볼까? SN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제곱의 코사인 K파이잖아. K파이. 됐나? 그 다음 이것도 뭐, 이거 뭔데? 얘도 맨날 똑같은 거지. 시그마 안에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뭔지 몰라. 그러면 합으로 풀자고 했잖아. 이거 넣읍시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코사인 K파이 코사인 K에다 1 넣을 거니까 코사인 파이가 얼마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K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의 제곱에 코사인 2파이 1. 대충은 알 것 같네. 하나만 더 해볼까? 3 집어넣으면 얼마지?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에 코사인 얼마? 3파이. 코사인 3파이는 코사인 파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마지막 걸 집어넣었을 때가 문제가 돼.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에 코사인 n파이네. n파이. 이게 처리가 안 돼. 지금 우리가 코사인 n파이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그래서
우리가 SN의 정의대로 이 무한급수는 SN의 극한값으로 구한 게 맞긴 한데 지금처럼 SN의 요 마지막 항이 표현이 안 돼 이게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모르겠네. n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SN을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SN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합시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근데 방법은 똑같은 거지. 뭔지 모르겠네.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땡땡땡. 아까처럼 n이 뭔지 몰라서 고민하는 뭐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거? 우리는 공비만 알면 되잖아. 뭐 n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비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바로 1 플러스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계산해서 첫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됐고. 그럼 밑에 문제를 풉시다. 문제 3번. 봅시다. 3번에 1번. 얘는 1번. 모양을 좀 바꿉시다. 쟤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 이렇게 3분의 2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아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확인하면 되지 뭐. 얘 공비가 1보다 작네? 얘도 1보다 작네? 그럼 둘 다 수렴할 거잖아. 그럼 바로 분배하면 되지 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2 n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2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분의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분의 1분의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돼. 어렵지 않다고. 그다음 2번 얘도 마찬가지. 요게 문제가 되네. 그래서 이걸 SN을 한번 이것도 표현을 해보면 n이 뭔지 몰라서 요 값이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 그냥 냅시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5분의 1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1이네. 그다음에 플러스 n에다 2 집어넣으면 얼마? 5분의 1의 제곱에 2 집어넣으면 2분의 2 파이니까 얼마요? 파이 사인 파이가 0이네. 없어지네. 2일 땐 없어져. 3 집어넣으면 5분의 1의 세제곱에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 얼마지?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요? 그럼 파이를 더해주면 얘가 이게 몇 사분면으로 바뀌어? 3, 4분면으로 바뀌잖아.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것만 보이면 되지 뭐. 될 것 같은데 공비가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25분의 1인가? 마이너스 5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1 마이너스 25분의 1 그러니까 25분의 1분의 얼마? 5분의 1 5분의 1 그럼 계산하면 25분의 26분의 5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26분의 5 26분의 5 이렇게. 됐어. 우리가 설명하기 잠깐 보면 얘는 이런 OAB 직각삼각형이 주어졌는데 OB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OAB의 내부에 OC1
요 길이가 얘가 길이가 r이 되는 C1을 하나 잡자고, 그 다음에 OA1을 A라고 하자. OA1을 A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자는 얘기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요 직사각형하고 닮은 B가 1대 R인 직사각형을 또 만들지. 그리고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을 하지. 반복을 하면 그럼 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요 전체 요 길이를 한번 볼까?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요 OA를 구하래.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 OA1 플러스 그 다음에 A1, A2 플러스 그 다음에 A2, A3 플러스 지금 요 선분의 길이의 합으로 계속 저놈들을 계속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 같아. 그러면 여기서 얘 보면 요 BC1의 길이가 어떻게 되지고? 얘는 전체 길이가 1인데 요 밑에 게 R이니까 이거 1-R이겠지 뭐. 그 다음 우리가 요 놈은 A라고 놓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거 두 삼각형을 볼 건데 좀 전에 요 삼각형하고 요 놈하고 요 밑에 있는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이야. 닮음. 그러면 닮음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A1, A2로 갈 건데 이 A1, A2의 길이는 A1, A2의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 저기 C2, B2? 그냥 순서대로 쓰면 C2, B2 하고 똑같네. 얘는 그럼 요 길이를 구하지. 그러면 닮은 B 씁시다. 1-R 대 A는 1-R 대 A는 삼각형에서 닮음. 그러면 여기서 B1, C2는 어떻게 되지? 요 B1, C2 요거는 전체가 지금 R이잖아. 요 길이가 R이었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요거래잖아. 우리가 지금 닮은 B를 1대 R이 되게끔 그렇게 지금 직사각형을 그린 거야. 그래서 고전 직사각형에서 요 세로의 길이가 R이었으니까 얘는 1대 R이니까 이건 R제곱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A1, C2의 길이가 지금 R제곱이니까 B1, C2는 어떻게 돼? 요 길이는 B1, C2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R에서 R제곱을 빼주면 되겠네? 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먼저 합시다. R 곱하기 1-R. 우리가 지금 구할 요놈 대 얼마야? 요놈 대 요놈. B2, C2? 그냥 C2, B2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공통이라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1대 A잖아. 이게 1대 A는 R 대 C2, B2 이렇게 놓은 거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 따라서 C2, B2는 AR 되겠네. AR이 나온대. AR이 나와. 그럼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하시면 그렇게 해보면 A2, A3는 AR 제곱이 된대. 제곱이 돼. 똑같이 닮음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해보셔. 그럼 우리가 2개 정도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뭐. 맨날 똑같지 뭐. 이거 얘가 등비 수열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면 3분 5A는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야. 항을 보니까 얘는 등비 수열이잖아. 근데 공비 R이 아까 문제에서 1보다 크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수렴. 어디에 수렴한다고? 1-R분의 A에 수렴하게 된다. 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봐. 등비급수의 활용인데 얘네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지. 어렵다고 봐야 돼.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볼 도형들은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있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거지.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된다. 기본은 그런 거 같아. 얘도 어차피 등비수열이 될 거라서 가끔 등비수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너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은 다 등비수열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얘네들은 이 주어진 도형의 모양을 잘 보시면 다 닮음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어떤 거야? 닮은 비지 뭐. 닮은 비. 근데 다 그 닮은 비가 잘 찾아지면 그래도 쉽게 풀리는 거고 계산만 좀 복잡한 거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근데 그 닮은 비가 안 찾아지면 매우 어렵다는 거지. 해결 아예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네. 처음에 얘 문제를 봤을 때는 뭐 기본은 요거 같아요. 어차피 등비수열이 될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 둘레 길이 합이잖아. 그러면 그럼 우리는 S1 합이라고 하자 얘를. 그다음에 S2 두 개를 구하자. S1을 문제에서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안 주면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고 주면 S2 하나만 구하면 되고 그러면 S1, S2를 구하면 어차피 얘네 등비수열이 될 거라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공비 R이 뭔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러면 되잖아. 그럼 끝.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럼 해봅시다. 예제 3번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시켰대. 지금 중점을 연결시켜서 다시 정사각형을 또 만들었어. 거기서 또 다시 그 각 변의 중점을 또 연결시켜서 또 정사각형을 만들어. 그럼 둘레의 길이 합을 구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S1 합시다. S1 첫 뭐야 요 A1, B1, C1, D1의 둘레 길이 합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니까 얼마? 8인가? 8 되겠네. 8. S2는 어떻게 되지? S2는 반이잖아. 그러면 이게 2니까 이거 1이네 1.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인 거지? 루트 2짜리인 거잖아. 그럼 루트 2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4루트 2. 4루트 2.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공비 뭘 곱하면 얘가 나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러면 끝. 공비를 자꾸 너무 흥분은 아니고 그런가 봐. 원래 발음이 좋진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그래서 S1, S2 지금 구했더니 공비 R이 루트 2분의 1이 됐잖아.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공식에 집어넣으시면 1-R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8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예제를 잠깐 보니까 풀이를 잠깐 봐봐. 요런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수열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열에서 그 항의 관계성, 항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설명한 애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했지? 걔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였지? 우리가 등차 수열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T 뭐 이런 식으로 또 등비 수열에서는 R 곱하기 AN 이런 표현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 이 무한급수에서 무한등비급수의 이 활용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첫 번째가 좀 전에 우리 한 대로 두 개를 구하자. 뭐가 됐든 간에 두 개를 구하면 여기서 우리는 공비 R이 뭔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안 구해져. 이게 만약에 하나를 구했어. 하나는 무조건 구하긴 해야 되니까. A1은 구했는데 A2가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또 아니면 A2를 구했는데 이게 A2를 구하면 끝이네. 그러니까 A2가 안 구해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것처럼 풀이를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 식을 표현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보자. 우린 얘를 우리가 n번 시행을 했다고 하자. 이런 과정을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n번째 요 밑에 거로 그냥 봅시다. n번째 사각형인 거야 이게.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N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다시 중점을 연결시켰으니까 2분의 1 AN이 되겠지. 2분의 1 AN. 그럼 얘도 다 똑같은 거니까 2분의 1 AN, 2분의 1 AN. 그럼 이 대각선을 우리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N 플러스 A,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그래서 걔를 우리 a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됐네. 그러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우리는 얘는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잖아. 공비가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그래서 an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 이제 그래서 ln은 요게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잖아. n번째 사각형에서 n번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 둘레 길이니까 4an 해서 곱해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둘레 길이의 합은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냥 직접 구하는 게 제일 편해. 편하다. 근데 얘가 안 구해질 때를 대비해서 연습은 좀 해두시란 얘기. 문제 4번 푸세요. 보자. 4번 이제 얼추 다 풀었나? 아닌가? 정사각형의 넓이 합 구하래. 그럼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이게 지금 한 변이가 3짜리잖아. 그럼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S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얼마?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잖아. A 제곱. 그래서 그냥 삼각형으로 보면 AAA잖아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이네. 그럼 우리가 넓이 S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두 변과 우리가 지금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아는 거잖아. 2분의 A 제곱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 됐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2분의 1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3제곱이네. 3제곱. 그럼 4분의 9 루트 3. 여기 S1이야. 하나만 더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요 삼각형을 다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인 거예요. 2대 1.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그냥 요 놈의 A1C2는 요 길이, A1C2는 2 되는 거지. 요거. 얘는 1 될 거고. 우리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60도라며. 그럼 뭐 우리 A to C2 구할 수 있지 않아? A to C2는 다시 그림을 봐.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다고. 뭐 가지고 구한다고? 코사인 법칙? 그럼 A to C2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 4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얼마? 60도. 코사인 60도가 얼마지 우리? 2분의 1이잖아. 그래? 그러면 2분의 1이면 그냥 합시다. 5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 3 되겠네. 그럼 A to C2는 어떻게 돼? 요거 루트 3 이렇게 계산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3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3이네. 3. 그러면 얘가 4분의 3 루트 3.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다가 우리 뭘 곱해 얘가 나오는 거야? 3분의 1 곱하면 되잖아. 3분의 1. 그럼 됐네. 끝. 그러면 쟤는 넓이 합 S는 공비가 얼마라고? 3분의 1이요. 3분의 1 첫째 항 4분의 9 루트 3.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하셔. 됐고.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하는 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n번째 삼각형이 얘라고 하자. n번째 삼각형이 얘야. 전혀 정삼각형처럼 안 보여. 그러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n 플러스 1번째 삼각형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림하고 똑같아 보이지 않아? 요게 얼마? 3등분 하는 거니까 요 길이가 3분의 2 an 되겠네. 요 길이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거주면 요거는 3분의 1 an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뭐 an 플러스 1 요게 요 놈을 우리 cn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똑같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an 플러스 1 곱하기 cn 플러스 곱하기가 아니고 cn 플러스 1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야. 3분의 2 an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an 제곱 an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분의 2 an 곱하기 3분의 1 an 코사인 60도 이렇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놈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는 얘기지. 이게 an 플러스 n 플러스 1번째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한 거야. 얘를 정리한 다음에 계산을 좀 더 한번 해보셔. 정리만 하면 된다고. 그럼 an이 등비수열이 되든가 뭐 그렇게 되겠지. 그냥 정리를 할까? 합시다. 그럼 an 플러스 1 제곱은 어떻게 돼? an 플러스 1 제곱은 얘가 얼마야 이게? 9분의 4 앞에 숫자만 요거는 9분의 1 더하면 9분의 5 9분의 5 an 제곱 마이너스에 요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네. 그럼 마이너스 9분의 2 an 제곱이네. 그럼 얘는 9분의 3 an 제곱. 그럼 따라서 an은 얼마야 얘가? 이거 약분하면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 an 이거는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 루트 3분의 1이라는 얘기인 거지. 됐나? 이걸 가지고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 네, 해보셔. 그러면 다음 우리가 5번까지만 합시다. 5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음, 5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네. 5p1 1이래. p1 p2 5분의 3 5p1. 그러니까 그 전 길이에다 5분의 3을 곱하란 얘기인 거지. 그럼 요거는 좌표니까 여기다 쓸까 그냥 p1의 좌표 어떻게 돼? 이거 p1의 좌표는 1,0이네. 그다음 p1 p2 어떻게 되지? 이거 5p1의 5분의 3이니까 요 길이가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잖아. x좌표가 1인 놈을 위로 5분의 3만큼 올리는 거니까 1,5분의 3이 되겠지. 요거 이렇게 될 거예요. 일단 P2, P3는 어떻게 돼? P2, P3는 y좌표는 똑같잖아. y좌표는 안 바뀌어. 5분의 3 5분의 3이고 x좌표는 어떻게 돼? 원래 1이었는데 왼쪽으로
P1, P2 5분의 3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5분의 3의 제곱만큼 이동을 하라는 얘기네. 얘는 1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이동을 하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P4 P4 좌표는 어떻게 돼? P3 지금 P2 P3의 길이가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3의 제곱이잖아. 제곱. 그러면 P3 P4는 어떻게 돼? P3 P4는 5분의 3의 세제곱인 거지. 예. P3 P4 보면 이 P4는 P3에서 밑으로 그대로 내려온 거죠. 요 길이만큼 5분의 3의 세제곱만큼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x 좌표가 바뀌지 않아. 그래서 P4의 좌표를 구해주면 1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에 5분의 3의 여기서 5분의 3의 세제곱을 빼면 된대. 그래서 우리가 대충 요 정도만 하면 원래는 보여 다. 어차피 등비수열이 될 거잖아. 그래서 P4의 좌표는 P4의 좌표 잘 봐봐. 1에다 뭘 곱해야 얘가 나오나? 얘가 공비가 되겠지. 또 5분의 3에다 뭘 곱하면 뭘 곱한 거야?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잖아. 제곱을 곱한 거잖아. 그래서 저놈이 공비가 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더 확인합시다. P4, P5 P4, P5는 어떻게 돼? 얘는 우리가 P3, P4가 5분의 3의 세제곱이었잖아. 이건 4제곱 되겠지 뭐. 얘는 5분의 3의 4제곱이네. 그럼 얘는 이거는 그 y좌표는 안 바뀌잖아 지금. P4에서 5분의 3의 4제곱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P5의 좌표는 뭐 된다고? 1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에 플러스 5분의 3의 4제곱이 된대. y좌표는 안 바뀌고 5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얘가 공비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이 공비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에다가 또 다시 막 거기다 마이너스 5분의 3의 제곱을 곱하면 5분의 3의 4제곱이 나오잖아. 맞네. y좌표도 한 번 더 진행해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스탑. 이렇게. 그럼 공비가 어떻게 돼? 얘는 공비가 마이너스 25분의 9니까 25분의 9 분의 첫째 항 1, 얘는 x좌표고 y좌표 얼마예요? 1 플러스 또 얘도 25분의 9분의 5분의 3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일단은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요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뒤에 남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제 4번 잠깐 보면 우리가 요거는 중학교 때 봤잖아. 우리 순환소수. 순환소수가 지금 뭐가 된다는 얘기가 따지면 무한 등비급수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순환 마디가 뭔지 정도 이해 정도만 하시면 어렵지 않아.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연습 문제니까 몇 페이지까지 풀까? 대단원도 있네. 다음 시간 다는 못하고 일단 43페이지까지 40